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백서 시간입니다.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래소 그리고 셀프 커스터디에 관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어떤 거래소가 가장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거래소를 써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많으세요. 많은 분들이 다들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하시는 거는 뭐 저도 다 압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는 거래소만 사용하진 않습니다. 네, 요거는 좀 이제 고급 어드밴스드 모드로 들어와야 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막 비트코인에 입문하신 뭐 아니면은 투자하신 지 이제 뭐 한 1년 정도 되시는 그런 비트코인 비기너 레벨에 계신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거래소를 활용해서 그냥 사시면 됩니다. 저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래소를 통해 사요. 근데 이제 거래소에다가 비트코인을 놔두면은 안 된다는 게 이제 셀프 커스터디가 중요한 이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5대 거래소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까지 일단은 은행 계좌 연동이 가능한 이 5대 거래소들이 대표적인 거래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같은 곳들이 이제 비슷한 곳이고요. 제미나이, 코인베이스, 제미나이, 크라켄 이렇게가 아마 대표적인 것 같네요. 그리고 홍콩에서는 해시키라고 하는 거래소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코인하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코인베이스가 또 진출을 해서 그 은행 계좌 연동 그리고 거래소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는 거래소인데 크립토닷컴이라는 거래소도 싱가포르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런 역외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코인베이스도 역외 거래소, 크립토닷컴도 역외 거래소. 근데 이런 역외 거래소들이 싱가포르에 진출을 해서, 싱가포르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어떤 국가들도 있어요. 뭐 영국도 그렇고. 이런 국가들에 진출을 해서 인가를 받고 거기에서 거래소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게 없죠. 우리나라는 해외 거래소들을 완전히 배척하기 때문에 오로지 국산 거래소들만 살아남아서 지금 은행 계좌 연동이 가능하고, 그래서 완전 5강이 아주 확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업비트,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가총액을 구가하고 있는 업비트 같은 거래소는 근데 또 해외 진출을 다 실패를 했어요. 싱가포르에도 법인을 만들고 이제 합자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아주 존재감이 미미하고,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에도 진출을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업비트는 워낙 자금력이 풍부하니까 해외에서 이제 코인베이스나 크립토닷컴이 하는 것처럼 발판을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는 이유. 아무래도 한국의 규제로부터 또 멀어지기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은 해외에 나가서 법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완전히 현지 사람들로 구성된 브랜드 네임만 갖다 쓰고 현지에서 완전히 자리 잡고 거래소를 제공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게 어떤 규제적으로 묶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미국과 코인베이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같은 뭐 지주사 체제로 같은 자회사로 묶여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금융 당국이 싱가포르에 있는 이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건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너는 한국 회사, 속인주의죠. 한국 회사니까 우리가 무조건 관할에, 어느 나라에 있는 자회사는 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고 보고해야만 해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미국은 이제 자유주의가 좀 더 이렇게 그 센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사유재산권이라는 게 아주 더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에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자회사까지 막 영향을 미치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부분이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뻗어나가서 더 사업을 하기 쉬운 요인도 되기는 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 한국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옵션이 없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에도 바이낸스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라이센스를 따고, 아니면 코인베이스가 들어와서 라이센스를 따고 하면 좋잖아요.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옵션이 늘어나는 거니까,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거래소들 간의 경쟁도 촉발되고, 뭐든지 경쟁이 촉발되면 가격은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혜택은 수혜는 투자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갈라파고스화 되어서 그냥 국내 기업들끼리 노나먹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나먹기도 아주 업비트에 편중된 형태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은 사실상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업비트의 뭐 추금 수수료만 봐도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추금 수수료 0.0008 BTC 1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15만 원이 넘는 금액이군요. 트레이딩 수수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불편하잖아요. 일단은 업비트 사용하시면서 자금 출처 소명해라, 확인서 제출해라, 출금할 때마다 또는 다른데 입금 들어올 때마다 그런 거 겪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빗썸이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국내 거래소들 다른 이제 대체자들이 조금 이제 나은 환경을 제공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비슷한 그 규제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조금 더 편하다 이런 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24시간 있다가 출금되는 거 이런 거 어떤 거래소는 빗썸이나 코인왕 같은 경우에는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외국 거래소 계정, 내 해외 역외 거래소 계정에서 비트코인이 국내 거래소로 들어오면 금액이 100만 원이 넘더라도 웬만하면 받아주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조금 편한 거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금융 라이프가 진일보하는 수준의 그런 개선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내 거래소에서 사서 놔두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거래소들은 경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이 없으면요, 아까 이제 가격이 싸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경쟁력에서 뒤처지면은 기술 발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개선이라는 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코인 투자자들이 한 번에 몰릴 때마다 서버가 터지고 웹사이트가 다운되는 일이 아직도 생기는 거고, 도대체 몇 년 동안 반복돼서 벌어지는 일인데 아직도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수조를 벌 때도 있는 회사들인데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킹 문제로부터도 계속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바스프라는 라이센스를 땄고 국내에서, 그 다음에 금감원, 뭐 금융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아주 뭐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회사들이 되었지만 보안 면에서 굉장히 철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보안은요,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보안은 오히려 경쟁할 때,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할 때 더 그 선진화된 기술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기술 발전을 하게 되고, 뭐 콜드 월렛에 대한 접근 권한 같은 것도 뭐 매니지먼트 레벨에서 3명이 나눌 것도 5명이, 6명이, 10명이 나누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보안에 신경 쓰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근데 독과점이 형성되면 그런 긴장감이 사라지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내 거래소들에 너무 몰빵하면 안 된다. 거기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웬만하면은 셀프 커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결국. 아니면은 적어도 분산이라도 해놓던가. 이 거래소에만 몰빵하지 말고 저 거래소 웬만하면 5개 거래소 계정 다 만들고 은행 계좌 다 연동해놓고, 은행 계좌도 다 다르잖아요. 다 연동해놓고 일부 이렇게 분산해놓는 거라도 적어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셀프 커스터디고요. 자, 셀프 커스터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 해볼게요. 거래소보다 더 훨씬 안전한 게 셀프 커스터디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건 이제 지미송과의 대담에서도 얘기를 나눈 부분인데, 지미송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인플루언서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80대 노인에게 셀프 커스터디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는 비트코인을 아예 모르는데 처음 사본 사람에게 셀프 커스터디 해라라고 강요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셀프 커스터디를 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셀프 커스터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대안이 거래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래소에서 나가는 거는 무조건입니다. 근데 어디에다 그럼 맡기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셀프 커스터디의 한 그 프랙티스, 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스스로 지갑 사용법을 익히고 내가 스스로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는 것도 물론 셀프 커스터디지만, 내가 그런 것들은 좀 기술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고 귀찮고 그다음에 번거롭고 하다면 그런 것들을 잘 해줄 수 있는, 내가 아주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지인을 섭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최고. 예를 들어 제가 아들, 딸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아주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이 해박합니다. 그러면 아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또는 친척 중에 뭐 젊은 조카가 비트코인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나 대신 셀프 커스 해줄 수 있고 이 친구는 믿을만하다. 가족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같이 특히 신뢰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내 가족 친지 중에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족 공동체, 지금은 많이 이제 핵가족화 되긴 했지만 가족 공동체 기본적으로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셀프 커스터디를 이 신뢰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발전시키고 그 안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셀프 커스터디다. 아주 좋은 셀프 커스터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제3의 기관, 은행이나 아니면 거래소나 아니면 국가에서 인증한 무언가 뭐 이런 것들만 찾아 나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다 하나의 가족 단위의 공동체였지 그게 반드시 뭐 이렇게 국가가 제공해주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맨데토리가 되는 그런 세상에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셀프 커스터디는 바로 그렇게 가족 공동체, 신뢰 사회로 돌아가는 거에 또 이러한 얘기도 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이제 비트백서 시간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거래소 안에는 분산해 놓으시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셀프 커스터디를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고 재밌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